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진호 매니저입니다. 네, 벌써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8월 중에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달릴까 말까 함께 하시면서 수익 창출하신 분들 맞습니다. 계실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좋은 종목은 존재를 하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9월도 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달릴까 말까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할 때 좀 짚고 넘어갈 종목이 있어요. 네, 3일 연속 급등을 하면서 오늘 3차 목표가를 터치한 CJ 시푸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에 시장이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요. 그래서 내일 또 발표될 확진자 추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은 코로나가 확산이 되더라도 시장이 변동이 나오더라도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바로 CJ 시푸드라는 종목이에요. 네. 코로나 언택트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인 가구의 증가도 있고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정 간편식 시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6,000원까지 이제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어요. 제가 8월 21일 날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지금 70% 이상의 수익이 될 거라 좀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익절가를 설정해 드리고 그리고 4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CJ 시푸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3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던 6,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절가로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4차 목표가는 다시 한번 이번 주 안에 7,000원 목표가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기분 좋게 첫 번째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짚어봤던 M게임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M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 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언택트 최대 수혜 주가 또 게임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개별 모멘텀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M게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아직 목표가를 터치 안 했는데요. 제가 익절가를 조금 상향해 드리려고 M게임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익절가를 5,700원 라인대로 상향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 지금 한 7%, 한 8% 이상 좀 수익 구간이다라고 판단되는데 5,700원 라인대 오늘의 시가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필요하고요. 그리고 5,700원을 손절가에서 익절가로 상향한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절가 5,700원으로 상향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일 살펴봤던 종목들도 리뷰를 해봐야겠죠. 그럼 보안 관련 숨어있는 언택트주. 네, 바로 K사인 살펴봅시다. 네, 일단 K사인 같은 경우는 언택트 시대의 가장 피날레를 장식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이기도 하고요.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종목인데 금요일 날 이제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승 여파로 오늘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면서 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익 매물 나오고 있지만 전혀 이 모멘텀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또 K사인 또 언택트 시대의 가장 보안 관련해서는 스마트 시티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안 관련 종목들은 눈여겨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똑같습니다. 1차 목표가인 1,55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인 1,700원까지 당연히 홀딩 전략 취하시고요. 손절 라인대로 말씀드렸던 1,250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상향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좀 안정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 약간의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1,300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약간 손절가 라인대를 좀 상향해가지고요. 1,300원 라인대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큰 목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네, 아직 모멘텀들이 다 살아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적 반등 시리즈에서 언급해 주셨던 KH바텍 바로 확인해 볼게요. 맞습니다. 오늘도 기술적 반등이 잘 들어와주고 있다가요. 시장 여파로 살짝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고 내일 발표되는 이제 갤럭시 언팩 파트 2 행사에서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는데요. 거기에서 진행되는 폴더블 폰 2가 이제 나오는데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할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폴더폰 관련 대표 수혜주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전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기술적 반등 관련 종목은 꼭 제가 손절 라인 때까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었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대응을 철저히 하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 때를 2만 원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 24,5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27,500원 그대로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리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섹터와 공략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 네.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 걸까요? 네,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기대해봐도 네. 좋은 거죠. 네, 그러면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어떤 섹터 들고 오셨나요? 9월 10일 날 이제 상장 예정인 종목인데요. 바로 카카오 게임즈 수혜 섹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상장 수혜. 네. 그렇죠. 요새 참 관심이 많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섹터인데요.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호를 주셨어요. 그 네.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 관련해서 이미 좀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들도 있고요. 또 종목별로 지분 관계별로 따져서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관련 종목에서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비보호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나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뭐 대장은 아니지만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같은 게임 업황에서 같이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네.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첫 번째 종목은 액토즈 소프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를 들고 네. 오셨습니다. 아까 대안주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럼 화면으로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0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 때문에 네. 가져오셨나요? 일단 액토즈 소프트를 가져온 이유를 제가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간 수요 예측 결과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IPO 역사상 최고 경쟁률인 1,479대 1의 경쟁률이 나왔어요. SK바이오팜보다 훨씬 뛰어넘는 경쟁률이 나와주고 있는데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9월 10일 날 이제 코스닥으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되는데 이번에도 SK바이오팜 때와 같이 따상이 기대돼요. 따상이 뭐냐면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2배 이상 출발한 이후에 그 상태에서 상한가가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또한 워낙에 지금 경쟁률이 몰리고 있고 또 그리고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따상이 기대되고 관련 수혜주들이 지금 변동성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액토즈 소프트가 왜 카카오 게임즈의 관련 수혜주냐라고 말씀드리면 홍콩 자회사인 액토즈 소프트 홍콩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 지분을 1.13%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의 모회사인 카카오를 들 수 있겠고요. 넷마블 또한 마찬가지로 5.6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다날도 마찬가지예요. 다날도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날 같은 경우도 같이 액토즈 소프트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카카오 게임즈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바일 업체의 이 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카카오 게임 샵에도 휴대폰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큰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액토즈 소프트를 가져온 이유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상장을 했을 때 게임 업황 자체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게임 업황은 최근에 장기간 계속 약세를 보였었고 또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만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함에 있어서 액토즈 소프트 게임주 업황 자체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액토즈 소프트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더욱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또 세 번째로 2분기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5%가 증가를 했고 단기 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방한이 곧 한알령 해제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판호가 개방됐을 때 그에 따른 모멘텀은 더욱더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최근에 언택트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게임주는 올 하반기가 될수록 모멘텀이 더욱더 지속될 수 있고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해 액토즈 소프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게임
백신 관련한 업황까지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짚어볼까요? 현재가 기준에서요.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고 일단 9월 10일 날 상장 기대감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모멘텀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9월 초까지 우리가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목표가는요. 19,500원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1,500원. 다만 손절 라인대를 말씀드렸던 15,500원 라인대까지는 좀 분할 매수,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변동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좀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14%나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네. 혹시 자리가 너무 높진 않은가 좀 우려감이 드는데. 사실 뭐 자리라는 거는 항상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고 나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지금 현재 15%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10%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10%였고 지금 5%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서 아까 매수가 되신 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수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좀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굳이 지금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외에도 그 외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도 많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나이라는 종목도 있고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 종목 하나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실시간으로 계속 네. 오르고 있어서 추격 매수는 네.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격 전략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요? 두 번째 섹터도 어떤 기술적 반등 시리즈의 일환인데요. 바로 OLED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OLED 섹터 네. 참 반가운 섹터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OLED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냉정히? 지금은 비보입니다. 이것도 비보호를 네. 주셨습니다. 이유가요?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또 IT 관련 섹터에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OLED 종목은 또 OLED 외에도 또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비보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개별 모멘텀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노려볼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OLED 관련 또는 마스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 한송네오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LED이자 또 네. 마스크 관련된 종목인 한송네오텍 들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대장주가 아니라 대안주로 보면 되는 거죠? 네, 일단 OLED 섹터 안에서는 당연히 대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제가 마스크 관련한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네.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는 또 충분히 탄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충분히 또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는 대안주로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럼 1,550원에 현재 거래 중이고요. 4.75%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OLED 제조 공장 관련해서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또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중국 4대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신도기업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지금 OLED 전 세계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2014년도에는 점유율이 4%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여파로 이제 공급 장비의 수요량이 좀 줄어들었었는데 올 하반기 갈수록 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 되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인 한송, 크린케어로 인해서 마스크를 납품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제조하고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뿐만 아니라 또 산업용 마스크까지 납품하고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 여파가 다시 한번 이번 주가 좀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다시 한번 증가했을 때 그에 따라서 좀 숨겨진 마스크 관련 종목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과대납폭된 OLED 그리고 또 마스크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모멘텀 집중해 보면서 그러면 가격 전략을 다시 들여다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또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에 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네. 좀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1,700원 라인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850원 라인대를 말씀드리고 지금도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정고점 라인대에서 충분히 거래가 수반된 안정적인 양봉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살짝 돌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거래가 들어왔을 때는 목표가까지 도달하는데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확진자 추이가 좀 증가했을 때 그에 따른 모멘텀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요. 손절 라인대는 1,4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본격적으로 금요일부터 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 가격대인 1,400원 라인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 라인대까지는 여러분들이 2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이 한송네오텍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두 가지 섹터, 또 두 가지 종목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더 많은 얘기 매니저님과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내일은 벌써 이제 9월장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김없이 MBN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건데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클럽에서는 한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계좌 관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는 예측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의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종목으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또 매일 아침에 제가 시장 전략을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매일 아침 시장 전략과 뉴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샵 2044 김준호 누르시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김준호 매니저 만나서 또 궁금증 해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